제20대 대통령 선거 유세 첫날인 어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홍보 차량에서 2명이 가스에 질식돼 숨지고 1명이 중태에 빠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제2의 국민의당은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는 등 그 파장이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런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상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것인데, 일각에선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가 중대재해법으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어제 2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등 여야 각 당 선거운동원들의 사고가 속출했습니다. 부산에서는 민주당의 유세 트럭이 지하차도에 진입하던 중 옆으로 전복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무대 장치가 설치돼 약 4m 높이인 트럭이 낮은 지하차도의 천장에 부딪히며 넘어진 것으로 조사됐고요. 천안에서 열린 국민의힘 충남도 선대위원회 출정식에서는 50대 여성 선거운동원이 쓰러져 급히 출동한 119 구급대원들이 병원으로 이송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사고는 국민의당에서 나왔는데, 천안시 신부동 천안터미널 인근에 정차 중이던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 선거 유세 버스에서 60대 당원과 50대 운전기사가 자가발전장치의 일산화탄소에 노출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정차해 있던 안철수 후보 유세용 버스 안에서 50대 운전기사와 60대 국민의당 당직자가 의식을 잃은 채 발견이 됐고 119 구급대원이 병원으로 옮겼으나 숨졌는데요. 제밖에 강원도 원주에서도 유세버스 안에서 운전기사가 쓰러진 채 발견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 운전기사는 의식을 잃고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전해지는데요. 두 사고 모두 유세 차량의 시동이 켜진 상태였고 안 후보의 선거운동 영상이 담긴 대형 LED 스크린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LED는 버스 수화물 칸에 설치된 자가발전 장치로 작동하는데, 여기서 발생한 이산화탄소가 사망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사고가 발생하자 국민의당은 어제 늦은 시각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사고 수습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유세 차량 등을 동원하지 않은 기초 단위의 선거 운동도 모두 멈췄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전국에 운영될 예정이었던 유세 버스는 모두 18대로 사고 직후 운행이 모두 전면 중단됐다고도 밝혔습니다. 얼마 전 안철수 후보의 부인 김미경 교수가 코로나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 같은 사실을 밝히던 안철수 후보가 울먹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공식 선거 운동이 시작되자마자 국민의당과 안철수 후보에게 악재가 겹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고가 다른 양상으로 흐를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안철수 후보가 사실상 선거에 임하기 어려워졌다, 가뜩이나 조직력도 없는데 이런 사고가 겹침으로써 선거운동에 임할 동력이 상실됐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는 별개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법 위반 논란인데요. 이번 사고가 발생하자 경찰 말고도 고용노동부가 즉각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상의 안전조치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사망사고에는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고 안 후보와 국민의당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용부는 발전장치 가동 과정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가 버스 내부로 들어가 운전기사 등이 질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고를 두고 중대시민재해인지 중대산업재해인지를 두고 논란이 있긴 하지만 중대재해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는 분석입니다. 중대시민재해는 기업의 잘못으로 고용관계가 없는 다수의 시민이 숨지거나 다치는 경우로 경찰이 수사하게 되고요. 고용부가 사고 발생과 동시에 조사에 들어간 것은 중대산업재해로 보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 시행령에는 일시적으로 다량의 화학물질에 노출돼 급성 중독에 의한 사망을 중대재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사망사고는 이 조항에 정확히 부합하고 한 명이라도 사망에 이르면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이 됩니다. 앞서 잠깐 언급해드린 대로 국민의당 측은 업체 측에서 LED 작동 시 일산화탄소 발생 가능성을 기사 등에게 공지했다고 들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유세 차량 임대 계약을 한 업체가 위험성을 사전에 고지하고 경고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이 버스를 제작하고 대여한 업체 측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재해법에 따르면 안전관리 감독의 책임은 국민의당에도 있는데요. 중대재해법상 안 후보 측과 전세 버스 회사 간에는 원하청 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대재해법은 도급을 준 원청의 관리와 감독 책임을 엄하게 묻게 되어 있습니다. 원청의 경영 책임자와 법인을 모두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만약 중대재해법이 적용될 경우 안철수 후보는 경영 책임자로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 국민의당은 법인 자격으로 50억 원 이하 벌금형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요구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는 사업을 대표, 총괄하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안 후보를 중대재해법상 경영 책임자로 볼 수 있다며 숨진 당원과 별개로 운전기사는 고용관계가 명확해 중대재해법의 적용 배제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제밖에 국민의당 측이 사전에 안전관리와 예방조치를 충분히 했는지도 조사해야 할 부분입니다. 국민의당의 설명에 따르면 화학물질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따라서 국민의당에서 안전관리만 제대로 했어도 발생하지 않을 사망사고였다고 판단이 되면 중대재해법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 사건이 새로운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해당 사건으로 국민의당이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하자 여야도 위로 속의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사고가 발생한 지난 15일 자신의 트위터에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빈다며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위로의 마음을 보낸다고 적었고요. 이낙연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도 공식 선거운동 첫날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 일어났다며 안 후보 유세 차량 사고로 인한 희생이 아프도록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민주당 선대위 공보단은 이 후보는 16일 유세에서 안 후보 유세버스 사고로 사망하신 분에 대한 조의를 표명할 것이라며 이낙연 위원장과 오영훈 후보 비서실장이 조문을 갈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 선거활동을 방금 종료하고 국민의당의 선거운동원들의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던 것을 전해들었다며 우리 당도 2012년 선거의 한복판에서 안타까운 사고로 캠프의 일원을 잃은 트라우마를 겪은 적이 있어 국민의당이 느낄 충격을 공감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또한 오늘 오후 예정된 강원도 원주 유세를 마친 뒤 국민의당 유세 차량 사고 사망자가 안치된 천안 단국대 병원과 순천향대 천안병원 장례식장을 찾아 조문하고 유가족을 위로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식 선거운동 첫날 벌어진 안타까운 대형 사고가 이번 대선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모쪼록 어느 당 어느 후보 선거 캠프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만큼 모두가 각별히 주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